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또 시장 상황과 며칠 전에 모델 S X가 충격적으로 가격을 깎으면서 정말 놀랍게도 거의 뭐 히든 디스카운트, 예를 들면 빨간색을 막 공짜로 준다든지 이제 요소 숨겨진 것까지 합치면은 거의 뭐 고점 대비 뭐 4만 불을 깎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혜택이 있어서 경쟁 차종들을 좀 유력한 것들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테슬라가 이제 미국에서 경쟁 차종들이 나오니까 점유율이 떨어질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좀 떨어졌다가 2023년 전반기를 보니까 다시 상승을 해서 다시 69%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0% 후반대로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는 원래 뭐 한 7, 80 있다가 59%, 58% 왔다가 다시 69% 다시 올랐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지. 근데 50몇 %도 그 혼자 뛰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저 많은 회사들이 다 같이 뛰고 있는데 혼자서 반 이상 먹고 있다는 게 놀라운데. 야, 근데 70%는 이거는 뭐, 야, 근데 난 이 표 보면서 진짜 기뻤던 거는 현대기아 하니까 10%야. 난 두 자릿대만 하면 그걸 학수고대 했는데, 두 자릿대가 됐네. 이제 정말 박수 치고 싶어. 현대기아를 합치면 대단하더라고요. 단일 브랜드로 현대기아보다 좀 더 판 게 이제 포드로 6.1% 정도? 포드가 6.1%. 그러면 사실 놀라운 거는, 자, 테슬라가 한 70% 했고, 현대기아가 10% 했고, 거의 80% 했어. 근데 포드가 한 6% 했다고 그러면 86%야. 그럼 나머지 다 합해갖고 14%니까 다 1%대를 했단 얘기야. 아니, 그건 이제 쉽게 확인이 가능하죠. 아우디 2.1%, BMW 1.1, 뭐, 캐딜락 빵, 쉐비 1.9, GM 산하죠. GM도 이걸 좀 합쳐보면 좀 올라가긴 하겠네요. 제네시스가 0.1, 제규어 0.1, 뭐, 루시드 0.2, 리비안 1.5%네요. 포르쉐 1.2%, 폴스타 1%, 뭐, 닛산 2%. 그러니까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네가 누누이 얘기해왔던 내연기관차들이 과연 전기차의 진심이냐? 이거 아니란 얘기지. 1%니까. 정말 옛날부터 금방 쫓아온다 참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현재 2023년에도 참 티끌 모아 태산이네요. 티끌 모아서 어떻게든 이렇게 뭉쳐서 크게 할. 그러니까 거의 내연기관차들이 그 전기차에다가 말로만 뭐 힘을 쏟고 있지 실제로 힘을 쏟고 있냐? 아니다 이거지. 근데 현대기아가 그래도 2등을 했고 미국에서 보면은 그리고 포드가 3등인데 요 포드하고 현대기아만 조금 그래도 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테슬라 다음을 따지는 게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이게 맞긴 맞아. 그런데 1%. 그래도 나는 현대기아 합해서 10% 했다는 거는 두 자리를 희망했거든. 이게 10% 이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10%를 넘었다는 거는 이제 더 나갈 어떤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져서 그러네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지. 예, 이 데이터 상에서는 진짜 왜냐면 보조금이 리스로만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리스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어차피 지금 다른 브랜드들도 리스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를 해야지 7,500달러를 받으니까 참 무서워. 그 7,500달러가. 무섭죠. 그게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어. 자, 이제 모델 X의 마음이 거의 다 넘어갔는데 그래도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경쟁 차종을 봐야죠. 그렇지. 저는 테슬라에 미쳐 있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워낙 차를 잘 만들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응원하고 얘만 지금 계속 뭘 뚫어나가면서 해주잖아요. 새로운 그치. 거를 시장을 개척하는 개척자죠. 한 시장에서 70%를 점유한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정말 잘하고 있다는 얘기야. 뭔가 다른 애들하고 다르다는 얘기지. 그리고 미국이잖아요. 이건 완전히 자율 경쟁 그 저 안에서인데. 큰 시장에서 이 정도 먹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눈이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뭐 그렇게 유니크한 차를 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지. 폰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그냥 인기 있는 브랜드의 그냥 재정 상황에 맞게 혹은 이제 좀 더
이제 얼리 어답터 성향도 있는 거죠. 예, 그걸 트렌드를 좀 따라간다고 하는 거지 제가 뭐 특별히 뭔가에 좀 피키한 초이스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아가 현대기아차가 워낙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가 이제 미국에도 한국에 이미 출시가 됐죠. 이제 EV9을 이제 미국에도 나오는데 제발 그 ICCU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대략적인 프라이스가 나오는데 아마 스탠다드 후륜 구동은 좀 늦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스탠다드 후륜 구동은 근데 56,000달러에서 시작하죠. 가격은 괜찮네. 괜찮죠? 근데 이게 좀 늦게 나오고 주행거리는 EPA 기준으로 200마일이 조금 넘기 때문에 한국에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좀 짧다. 그쵸? 저거는 좀 조금 더 넣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롱레인지는 63,000달러입니다. 후륜구동. 음. MSRP 기준. 그러니까 스타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 ADAS라든지 주행보조를 넣으면 더 올라가겠죠. 차량 사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일제차에 현대차도 좀 그렇고 일제차에도 뭐 엄청난 마크업이 인기 차종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차 사기가 요즘은 그렇게 쉬운 시대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800V 시스템을 쓰고 성능이 이제 올라가면 올휠 드라이브 이렇게 GT 라인으로 가면은 이 GT 라인 가면 73,000달러거든요. 근데 테슬라 모델 X랑 그러면은 주행거리도 한 300마일에 가속 성능도 이제 비슷비슷해져요.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X의 롱레인지랑 플레드는 아니고 플레드는 그건 미친놈이고 걔는 다른 영역의 애고 이제 제가 고르려는 롱레인지랑 봤을 때 비슷한 스펙을 고른다 그러면은 EV9의 GT 라인, 그러니까 73,000불에 뭐 옵션을 넣지만 리스하면 또 깎아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는 가격을 얘기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냐면 딜러에 가셔서 각계 전투로 각자 쌓아보셔야지만 직접적인 가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격을 뭐라 얘기하기 힘들지만 73,000달러면 현재 모델 X가 79,000달러잖아요. 79,990불인데 걔는 미국에서 생산해서 7,500달러 텍스 크레딧을 받으니까 GT 라인하고 주행거리나 스펙이 비슷해지는데 가격이 겹치네요. 보조가 너무 커. 그쵸? 저희 쟤도 받아야 돼.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제 미국에 생산해서 받아야 되는데 근데 충전 속도도 약간 테슬라 대비해서 좀 떨어지고 그리고 오토파일럿이 기본 장착되잖아요. 그치, 이쪽은. 근데 여기도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건 이제 봐야죠. 아직 뭐 조금 세부사항 조절의 여지는 있으니까요. 미국에선. 가격대가 좀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비교표에 넣었고요. 그랬을 시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아버지 예상으로는. 사진을 보면은 나는 참 마음에 드는데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저렇게 나오면은 저 디자인 때문에라도 선택하는 그러니까 뭐 너는 항상 성능 얘기하지만은 디자인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부정하지 그래서 않아. 약간 뭐 이런 건 좀 빠지고 저건 좀 부족하더라도 디자인이 더 좋으니까 쟤보다 낫다. 그럼 이거 하겠다 하는 그렇죠. 사람들도 나오기 예. 때문에 나는 충분히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지. 현대기아차가 이번 산타페도 우리 봐봤잖아요. 와 디자인은 정말 눈 이렇게 그냥 어디 외계에서 온 차 같아. 잘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실내 공간 뽑는 거는 현대기아차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배터리 사이즈라든지 성능 약간 처지는 거 보면은 배터리를 조금 더 넣으면 안 되나 저거? 가격 문제도 있을 테고 무게 문제도 있겠죠. 그치. 예. 근데 73,000달러면은 소포 모델 X 대비 주행거리나 성능이 조금 처지지만 73,000달러면 저 모델 X 텍스 크레딧 받은 거랑 가격이 너무 겹쳐서 같이 받으면 경쟁할 만하다 볼 수 있겠는데. 그쵸. 근데 없이는 붙어봐야지. 근데 리스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 리스를 하게 되면 그렇게 파는 수밖에 없네. 내가 어떻게든지 같이 받고 경쟁을 해야지. 쟤는 받는데 나는 안 받고 그렇게 경쟁하긴 힘들어. 힘들죠. 그러니까 리스를 받으면은 EV9도 당연히 경쟁력이 있는데 일단 차량 가격, 그러니까 소유하는 걸로 기준으로는 쉽지는 않겠다고도 보여지는 거죠. 그럼 그 없이는. 자, 그 다음은 BMW iX인데요. 얘가 이제 87,000달러에서 시작을 하는데 MSRP 기준으로. 그렇죠. 주행거리는 EPA 기준으로도 얘가 307마일이니까 테슬라 대비 한 40마일이 처지고요. 근데 이거는 EPA 기준이니까 뭐 하이웨이만 주로 타신다면은 또 격차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EPA 기준으로
예, 처지는데 여기도 지난번에 리스에커에서 딜을 제가 얘기했고 실제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도. 달에 $800면은 이 BMW iX를 리스로 구할 수 있는데 근데 리스는 크게 또 리스도 머리가 아파요. residual 그러니까 머니 팩터부터 해서 residual value 그러니까 차량을 리스가 끝나고 이 밸류를 얼마로 산정할지 이율이라든지 그 리스를 하게 되면은 무한정 탈 수가 없어요. 어지럽네. 그렇죠? 어지럽죠? 주행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딜이 좀 좋으면은 주행거리 제한이 10,000마일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딜을 잘 하셔서 주행거리를 12,000마일까지 늘릴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저는 리스를 하기 어려운 게 로드트립을 많이 다니면은 그 리스 주행거리는 그냥 홀라당 넘어가 제한에 걸려버리는. 예. 그건 그냥 가뿐히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얘네들도 좋다 그러는데 요소에 너무 그 팩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네. 10,000마일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뭐 잠깐 좀 멀리 가거나 동네에서 타는 정도. 참고로 미국의 평균 주행거리는 20,000마일입니다. 이 1년에. 근데 그건 미국 전역 전체니까 이제 도시에 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의 안 다니고 있는데도 1년에 15,000km는 뛰거든. 그쵸? 아무리 지금 거의 일주일째 세워놓고 이런데도 한 번 가면 어디. 근데 솔직하게 주셔야죠. 왜냐면 톨 요금이라든지 충전 요금이 싸서 내가 볼 땐 옆에서 보니까 더 다니는 경우가 전에 내가 BMW 탈 때보다 더 멀리 다니는 거 많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도 좀, 그러니까 애플 투 애플로 비교가 어려운 걸 자꾸 얘기를 해요. 그 리스에서 굿딜을 얻었다는데 그 주행거리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워요. 어려워. 그렇지. 근데 테슬라는 리스를 했을 때 그 $7,500 그 텍스 크레딧을 넘겨주지 않아요. 그 제조사가 먹는 거지 그 소비자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미국은. 근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가격을 안 깎아주면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토스하는 거죠. 그렇지. 그건 제조사의 선택 사항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자꾸 차를 소유하게 만들지 리스 비중이 낮아요. 근데 현재 지금 BMW나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그냥 리스로 집중적으로 막 30%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30, 40%. 그러니까 엄청 그쪽으로 밀어내는 거죠. 적게는 15% 이거 계산해 보시면 근데 20% 깎아주는 것도 맞긴 한데 다시 한번 미국 리스에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아버지가 봤을 때 이 BMW iX의 경쟁력은 어떤 것 같아요? 이제 87,000달러에서 시작을 하는데 아마 요즘 딜을 워낙 잘 줘서 한 달에 한 $800 리스하면 한 10,000마일 전후로 해서 뭐 주행 보조도 넣고 이러는데 역시 얘도 성능이 중요한 게 조금 처져요. 주행거리도 좀 딸린다. 뭐 그래 2급에선 그렇게 크게 안 봐도 되는데 충전 속도도 30분에 200마일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잰 사람들 보면은 피크가 200kW를 못 찍어요. 테슬라 모델 X는 250이죠. 그거를 35%까지 밀어붙여요. 근데 얘는 벌써 15% 넘어가면은 20%대에서는 이미 시상치 200도 못 찍을 뿐더러 200 이하로 떨어지죠. 또 떨어지는. 그래서 30분에 200마일이 이게 그러니까 충전 속도도 좀 아쉽고, 그러니까 체감하게 아까 현대기아도 그렇고 BMW도 그렇지만 이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를 주로 쓰잖아요. 그러면 결제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리비안이라든지 다른 이제 루시드도 지금 그냥 테슬라 같이 플러그인 플레이, 포드도 그렇고 지금 전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꽂으면 바로 되게. 근데 지금은 어쨌든 꽂고 핸드쉐이크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시간 또 먹어버리잖아요. 가뜩이나 속도도 요 차이인데, 그러니까 요소에 조금씩 차이 나는 게 모여가지고 좀 불편함을 야기한다. 그래서 리스로 또 미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주행거리를 많이 못 뛰기. 멀리 애시당초 갈 사람이 적은 건지. 다음은 머세데스 벤츠 EQS SUV입니다. 얘는 이제 스타팅이 10만 불에서 시작하는데 역시 벤츠답구나. 예, 얘도 근데 배터리가 아까 BMW iX도 그렇지만 얘도 한 108kW 조금 8%에서 10% 정도 더 넣었어요. 테슬라 대비. 주행거리는 300마일, 그러니까 소폭 떨어지고 가속 성능도 좀 떨어지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상반기에 굉장히 차를 잘 팔았어요. 한번 저도 얘기를 했지만 특히 이 EQS SUV는 이렇게 비싼데도 물론 좋은 리스들이 있죠. 20% 가까이 할인된 얘들도 지금 근데 동네마다 다릅니다. 그럼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충전 속도도 아까 BMW iX처럼 200kW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
주행거리도 조금 아쉽고, 예, 여러모로 아쉬운데, 확실히 제가 이거는 시승을 몇 번 했으니까, 근데 난 그렇게 고급져 보이진 않은데, 뭐, 벤츠는 확실히 뭐, 테슬라보다 한 수 위죠. 마크가 주는 무게감이 있잖아. 아, 그리고 당연히, 기본으로 필 앤 피니쉬는 BMW iX나 벤츠 EQS가 테슬라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승차감이 둘 다 좀 물렁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좀 단단하고, 그러니까 스포츠 드라이빙하고 거리가 먼데 아마 아시아인들이 탔을 때는 이 두 차가 승차감이 월등히 낫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좀 물렁물렁한 느낌? 글쎄, 나 모델 3 타고 있는 것도 만족하기 때문에 승차감은 별로 난 차이를 못 느껴. 네 동생 말을 인용하자면은 이 벤츠의 가장 큰 장점은 승차감보다는 하차감이다. 아, 네. 나도 벤츠를 오래 탔잖아요. 아, 그게, 이렇게 미국에 있으면은 그런 걸 잘 못 느끼거든요?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느껴, 그거를. 시장, 나는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아까 아버지도 디자인 얘기를 했지만, 차가, 승차감이라든지, 뭐, 완성도, 주행 보조나 이런 걸 떠나서, 스펙만 보는 건 아니니까요. 1분기에 5,000대를 조금 넘게 팔았어요. 아, 그래서 1.1%인데, 어. 2분기만 보면은, 보통 현대기아차도 한 10,000대 전후로 파니까, 현대가 아까 12,000, 13,000 이렇게 팔잖아요. 그렇지. 기아도 10,000대 좀 안 되고, 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보면은, 거의 그 수준에, 그 수준에 왔죠.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2분기에는 거의 그 수준에 그 수준에 왔다. 도달한 거죠. 워낙 작년에 음, 더럽게 못 팔았고, 그렇지. 1분기에도 살짝 이제 반등의 조짐을 보이다가 이제 SUV가 투여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 왔다고 보이는 거. 최근 그 올라가는 수준은 현대기아차 수준으로 왔다. 음, 왔는데 얘가 더 비싸죠. 음, 얘가 어쨌든 더 그래도 조금이라도 윗급 아닙니까? 그렇지. 전기차들이 다 가격이 비싸다 그래도. 음,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꽤 반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게 시장 역할에 모델 X의 판매량을 얼마나 깎아먹을 것 같아요. 글쎄, 그건 모르지.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인데, 그래도 이 벤츠는 벤츠 나름의 어떤 매니아층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은 뭐 한 2, 3%는 가져갈 수도 음, 있겠군요. 그렇지.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보지. 현재 기세가 좋으니까. 미니멈으로 그 예. 정도는 가리라고 보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꼭 근데 이런 와중에서 현대기아가 정말 계속 12, 13 이렇게 쭉쭉 이렇게 좀 뻗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지. 예,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값도 있고 완성도도 높고, 그러니까 그치. 피드앤피니시 좋고 좀 그래도 아늑하고 조금 이제 편안한 승차감을 원하면은 이쪽으로 갈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지. 그리고 리스 위주로 팔면 주행거리도 길지 않으면은 사실 주행거리가 짧으면 오토파일럿이나 FSD 베타 이점을 느끼기가 그게 반감되죠. 그렇지. 그래도 저는 편하다고 보는데 워낙 이 시스템을 잘 써서 이게 좀 러닝 커브도 있고 주행거리가 짧다면은 그걸 희생해서라도 오히려 알아도 그걸 희생해서라도 난 이게 더 좋다라고 선택할 사람들도 있겠네요. 그렇지. 그런 어떤 뭐 단점을 이제 저하고도 이제 그냥 회사 보고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 요 전반기에는 모델 X가 가격을 깎기 전입니다. 아, 한 가지 그건 좀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지. 그리고 예전에는 그 정가라는 게 있었지만은 그 정가 항상 밑으로 가서 딜러한테 얼마나 그걸 따내냐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그리고 그게 참 피곤한 작업이었는데, 아, 요즘 요 럭셔리 브랜드들은 다 그래요. 지금 좋은 리스들이 나오잖아요. 토스 해주고 더 깎아주고 해서 그렇지. 15에서 20% 그냥 까고 시작. 근데 인기 차종은 또 위로 웃돈이 붙어 있다는 이거 기현상. 이게 아, 그렇죠. 그렇지. 이 과거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그렇잖아. 아, 이제 럭셔리 시장은 네, 어. 예전같이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한 15% 깎는 게 정상이었잖아요. 그렇지. 최소. 그렇지. 그러니까 그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 여기는. 내가 왜 이걸 묻냐면 모델 X하고 이제 경쟁을 네가 물어봤었잖아. 그럼 만일에 여기서 조금 더 깎아주면은 이게 또 경쟁이 될 수가 있다고. 아니, 그래서 자 보세요. 응.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잘 팔게 된 게 모델 X가 지금같이 깎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얘들이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에 돌아다니는 게 내 눈에도 많이 보인다고요. 그렇지. 이번에 확 깎았잖아요. 이미 경쟁은 시작이 됐습니다. 알아, 경쟁했는데 테슬라가 저렇게 그냥 독을 품고 그냥 나오면은
그만해. 다 죽어, 잘못하면. 근데 다 죽어. 근데 이거는 비싼 모델이잖아요. 아직 그치. 파는 게, 그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 2%예요. 근데, 벤츠가 뭐 전기차 파는 거 뭐가 있어, 그러면. 그쵸. 근데 이게 럭셔리 시장. 제가 모델 X 얘기한, 네. 모델 X는, 지난번보다 더 내려갔네. 예, 다 없어졌네.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모델 X나 S가, 매일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냥 쭉쭉쭉쭉 내려가서, 어, 어. 드디어는 결국 모델 X가 1000대 이하로 빠지는, 엄청, 없는 거지. 완전 제로지, 저거는. 저거 이상 더 줄이기는 어려워. 이건 물류의 문제니까. 맞아요. 내연기관은 이 정도면 거의 없다고 보는데, 테슬라는 아예 재고를 없애는 수준으로 정책을 피기 때문에, 그냥 항상 오더를 받아서 만든다? 고관비도 많이 드니까요. 그치. 아예 공장에서 출하하지 어디다 적재놓지 않는다? 비용 절감이 대단한 건데, 그런 거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비용 절감을 굉장히 하는 거야. 네, 회사 엄청, 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려우니까, 고금리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음. 근데 다시 한번 이 테슬라가 여기서 텍스 크레딧을 받는 금액으로 깎아버려가지고, 그래서 많이 커뮤니티에 보면 BMW나 이런 메르세데스 벤츠가 굿딜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굿딜이라고 얘기하기는 확실히 어렵다고 보여지죠. 이걸 보면은. 그렇지. 아, 분명히 여기서는 BMW나 벤츠를 살 사람이 있었을 텐데, 여기로 선회한 사람들이 꽤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그래서 시장 상황을 좀 경쟁 차종을 좀 알아봤는데, 제 생각에는 가성비가 그래서 항상 주의를 이렇게, 시장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경쟁 이 차종들을, 표가 참 재밌는 표네. 확실하게 경향 다 보여주고, 저 Y를 보니까 확 올라갔다가 또 쫙 내려갔는데, 이게 아마 내 생각에는 수요는 꾸준한데, 이게 만드는 게 확 나왔다가 늦다가 이것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